2025년 7월 23일 새벽 2시 14분. 뉴욕 맨해튼 어퍼 이스트 사이드에 있는 내 아파트의 디지털 온도계가 붉은색 숫자를 표시했다. 섭씨 38.7도. 습도 89%. 체감온도는 45도를 넘고 있었다. 40년 된 벽돌 건물의 낡은 에어컨은 일주일 전 금요일 밤에 마지막 신음소리와 함께 멈춰버렸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미스터 챈들러, 수리기사가 2주 후에나 올 수 있대요. 지금 뉴욕 전체가 에어컨 고장으로 난리거든요. 창문을 열었다. 큰 실수였다. 밖의 공기는 더 뜨거웠고 도로에서 올라오는 열기와 매연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14층 높이에서도 택시 경적 소리와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도시 전체가 열병을 앓고 있는 듯 했다. 침대 시트는 땀으로 흠뻑 젖어 피부에 들러붙었다. 베개는 뜨거운 돌덩이처럼 느껴졌고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이 눈을 따갑게 했다. 냉장고로 향했지만 4시간 전에 마지막 얼음을 다 썼다. 제조기는 또 고장났고 얼음 트레이의 물은 미지근한 상태로 그대로였다. 젠장. 나는 욕설을 내뱉으며 냉동실을 뒤졌다. 아이스크림이라도 있기를 바랐지만 텅 비어 있었다. 지난 주말에 다 먹어버렸고 장을 보러 갈 엄두가 나지 않아 그대로 방치했던 것이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구글맵에서 24시간 편의점을 검색했다. 가장 가까운 곳이 도보로 22분 거리. 차로는 8분이지만 이 시간에 운전대를 잡고 싶지 않았다. 작년 여름 열사병으로 정신을 잃은 운전자가 일으킨 추돌 사고가 떠올랐다. 절망적으로 소파에 몸을 던졌다. 가죽 소파는 내 등에 달라붙었고 일어설 때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TV 리모컨을 찾아 전원을 켰다. CNN에서는 열돔 현상에 대한 특별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도 뉴욕시 전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열사병으로 387명이 응급실에 실려갔으며 사망자는 23명에 달합니다. 시 당국은 시민들에게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채널을 돌렸다. 어차피 뻔한 내용이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시원한 곳을 찾고 에어컨이 있는 공공장소를 이용하라. 하지만 새벽 2시에 열려있는 공공장소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잠이 오지 않을 때의 나쁜 습관이었다. 피드를 내리던 중 눈에 띄는 스토리가 있었다. 대학 동창 제이슨의 계정이었다. 2년 전 삼성전자 미국 지사에서 한국 본사로 발령받아 서울로 이주한 친구였다. 스토리를 탭했다. 내 눈을 의심했다. 화면에는 거대한 빙수 그릇이 보였다. 팥과 떡, 연유가 올려진 전통적인 한국식 빙수였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다. 화면 상단의 시간 표시가 충격적이었다. 서울 새벽 2시 31분. 다음 스토리로 넘겼다. 제이슨이 현관문을 열고 있었다. 배달원이 은색 보냉 박스에서 빙수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다. 마지막 스토리는 숟가락으로 빙수를 떠먹는 영상이었다. 캡션이 달려 있었다. 한국 진짜 미쳤다. 새벽 2시에 주문한 빙수가 15분 만에 도착. 얼음이 하나도 안 녹았어. 해시태그 서울라이프, 해시태그 한국사랑, 해시태그 열대야 해결. 믿을 수 없었다. 다시 봤다. 분명 새벽 시간이 맞았다. 창밖 배경도 깜깜했다. 댓글을 확인했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장난하는 거지. 새벽 2시에 빙수 배달이라니. 어떻게 15분이 가능해? 뉴욕은 피자도 45분인데. 얼음이 안 녹았다고. 말이 돼. 부럽다.
나도 지금 죽겠는데. 제이슨이 실시간으로 답글을 달고 있었다. 진짜야. 여기선 24시간 배달이 기본이야. 치킨, 빙수, 아이스크림 다 됨. 심지어 편의점 물건도 배달 와. 나는 제이슨에게 DM을 보냈다. 야, 진짜야? 장난치는 거 아니고. 곧바로 답장이 왔다. 마이크. 크크크 진짜라니까. 잠깐 영상 통화할까? 벨이 울렸다. 제이슨의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다. 뒤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어이 마이크. 죽을 것 같지? 뉴욕 날씨 뉴스로 봤어. 지금 완전 찜통이야. 근데 너 진짜 방금 빙수 배달시킨 거야? 제이슨이 카메라를 돌렸다. 테이블 위에 빙수 그릇이 있었다. 아직 먹다 남은 상태였는데 놀랍게도 얼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여기 봐.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인데 24시간 주문 가능한 가게가 수십 개야. 그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다. 정말이었다. 24시간 영업 태그가 붙은 디저트 가게들이 끝도 없이 나열되어 있었다. 빙수, 아이스크림, 젤라또, 셔벗. 보냉은 어떻게 해? 한국도 덥잖아. 특수 보냉 박스 써. 배달원들이 다 갖고 다녀. 영하 20도 유지된대. 그리고 15에서 20분이면 다 와서 녹을 걱정이 없어. 화상 통화를 끊고 나서도 나는 제이슨의 빙수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뉴욕의 현실로 돌아왔다.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체감 온도는 여전히 40도를 넘고 있었고 온몸이 끈적했다. 목이 타들어갔지만 미지근한 수돗물밖에 없었다. 다시 인스타그램을 열었다. 해시태그 서울야경, 해시태그 한국배달 같은 해시태그를 검색했다. 놀라운 사진과 영상들이 쏟아졌다. 새벽 시간에 치킨을 받는 사람들, 편의점 아이스크림이 10분 만에 도착했다는 인증샷, 한강공원에서 새벽에 배달음식을 먹는 사람들. 그 순간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 왜 뉴욕 같은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시민들이 열대야의 속수무책으로 고통받아야 하는가? 내 이름은 마이클 챈들러. 37살의 뉴욕타임스 테크놀로지 섹션 기자다. 원래 나는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AI 혁신, 빅테크 기업들의 동향을 취재하는 것이 주 업무였다. 하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내 취재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겨우 2시간 정도 선잠을 잔 후 일어났다. 샤워를 하려 했지만 찬물조차 미지근했다. 아파트 전체의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다. 젖은 머리를 대충 말리고 출근길에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이웃 주민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어두웠다. 미세스 존슨, 괜찮으세요? 아니요, 마이클. 전혀 안 괜찮아요. 할머니가 어젯밤에 탈수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충격이었다. 93세의 할머니는 위층에 혼자 사시는 분이었다.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새벽에 물도 떨어졌대요. 911에 전화했는데 구급차가 오는 데만 40분이 걸렸어요. 다들 열사병 환자 때문에. 지하철역으로 내려갔다. 플랫폼은 찜통이었다.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뿜는 열기가 지하 공간에 갇혀 있었다. 맨해튼 방면 6호선 열차가 에어컨 고장으로 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내방송에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터져 나왔다. 20분을 기다려 겨우 탄 열차의 에어컨도 미지근한 바람만 나올 뿐이었다. 옆자리 남성이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승객들이 부축해 다음 역에서 내렸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미국의 폭염 피해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통계는 충격적이었다. 2024년 여름 열사병 응급실 방문 전년 대비 340% 증가. 폭염 관련 사망자 뉴욕시에만 312명. 열대야로 인한 수면 부족 시민의 67%가 만성 불면증 호소. 경제적 손실 생산성 저하로 연간 28억 달러. 에어컨 수리 대기 평균 3주. 더 충격적인 것은 냉방 불평등 현황이었다. 맨해튼 남부의 금융가나 어퍼 이스트 사이드 같은 부촌은 건물 전체 냉방 시스템과 백업 발전기까지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브롱스, 퀸즈, 브루클린의 서민 지역은 창문형 에어컨조차 없는 가구가 43%에 달했다. 편집장 데이비드가 다가왔다. 챈들러, 안색이 왜 그래? 몸이 안 좋아? 나는 지난밤의 고통과 제이슨의 영상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새벽 2시에 빙수 배달이라. 흥미롭네. 데이비드의 눈이 반짝였다. 이거 괜찮은 기사거리 아닌가? 왜 뉴욕은 안 되고 서울은 되는가 같은 비교 분석 기사 말이야. 단순 비교 기사는 식상하지 않을까요? 아니야. 이건 배달 서비스 이야기가 아니라 도시가 시민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야. 폭염은 이제 일상이 됐는데 왜 우리는 매년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가? 이게 진짜 질문이지. 그의 말이 맞았다. 나는 즉시 자료 조사에 들어갔다. 뉴욕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24시간 영업하는 식당은 대부분 맨해튼 중심가에 몰려 있었고 그마저도 배달은 자정이면 끝났다. 아이스크림 가게들은 오후 9시면 문을 닫았고 주말에도 10시를 넘기는 곳이 드물었다. 더 파고들어봐. 데이비드가 어깨를 두드렸다. 근데 전화 인터뷰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직접 가봐. 경비는 회사가 될 테니까. 진짜요? 이건 단순한 음식 배달 이야기가 아니야.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시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가서 제대로 파헤쳐와. 3일 동안 준비했다. 한국의 배달 시스템, 편의점 문화, 도시 인프라에 대한 자료를 읽었다. 한국 지사 직원들에게 연락해 현지 취재원을 섭외했다. 무엇보다 궁금했던 것은 이거였다. 어떻게 가능한가? 뉴욕보다 작은 도시도 아니고 인구 밀도는 오히려 더 높은 서울에서 어떻게 새벽 2시에 빙수를 15분 만에 배달할 수 있단 말인가? 녹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배달원들은 왜 새벽에 일하는가? 수익성은 있는가? 7월 27일 나는 JFK 공항에서 대한항공 82편에 몸을 실었다.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나는 계속 생각했다. 우리는 왜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여름에 덥고 새벽에 시원한 것을 못 먹고 에어컨이 고장나면 2주나 기다리는 것을. 비행기 안은 시원했다. 한국 항공사답게 서비스도 훌륭했다. 승무원이 차가운 물을 계속 리필해줬고 기내식 디저트로 나온 아이스크림은 완벽하게 차가운 상태였다. 이미 여기서부터 다르구나. 나는 노트북을 열고 취재 계획을 다시 정리했다. 새벽 배달 시스템 직접 체험. 배달 플랫폼 운영사 방문. 정부 정책 담당자 인터뷰. 배달 라이더들과의 심층 대화. 일반 시민들의 일상 관찰. 전문가 분석. 어떻게 가능한가? 지구 반대편 어딘가에서는 사람들이 열대야에 잠 못 들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곧 나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 한국 관련 다큐멘터리를 찾아봤다. 한국의 밤 문화라는 제목이 눈에 띄었다. 영상 속 서울의 밤은 놀라웠다.
새벽 2시, 3시에도 환하게 불이 켜진 가게들, 거리를 활보하는 사람들, 24시간 운영되는 찜질방과 PC방. 불야성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밤 문화가 아니었다. 도시 전체가 24시간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보였다. 2025년 7월 28일 오후 4시 23분 인천국제공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번째 차이는 공기였다. 밖은 분명 덥겠지만 공항 내부는 완벽하게 시원했다. 단순히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냉장고 안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었다. 온도계를 확인했다. 섭씨 23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수화물 찾는 곳, 화장실, 통로, 심지어 흡연실 앞까지도 똑같은 온도였다. 처음 오셨어요? 옆에 한국인 승객이 말을 걸었다. 아, 네. 취재차 왔습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겠네요. 한국은 여름에 실내가 더 시원해서 좋으실 거예요. 그의 말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열차 내부 온도 섭씨 21도. 너무 시원해서 오히려 쌀쌀할 정도였다. 맞은편에 앉은 젊은 여성은 얇은 가디건을 꺼내 입고 있었다. 미국이었다면 에너지 낭비라고 난리였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안심이 됐다. 어디를 가도 시원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강남의 호텔에 체크인을 마친 시간은 오후 6시 30분이었다. 프런트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지금 빙수 배달이 가능한가요? 물론이죠. 배달앱 쓰실 줄 아세요? 아니면 제가 대신 주문해 드릴까요? 앱이 있다면 직접 해보고 싶은데요. 배달의 민족이 외국인도 쓰기 편하실 거예요. 영어 지원도 되고요. 방에 올라가 즉시 앱을 다운받았다. 회원 가입은 간단했다. 여권 번호와 호텔 주소만 입력하니 완료됐다. 빙수 아이스크림 카테고리를 탭했다. 뭐야, 이게. 화면에 뜬 숫자를 믿을 수 없었다. 반경 3km 내 빙수 아이스크림 가게가 87개. 그중 52개가 24시간 영업 태그를 달고 있었다. 메뉴도 다양했다. 전통 팥빙수, 망고빙수, 초코빙수, 인절미빙수, 흑임자빙수, 녹차빙수, 딸기빙수, 수박빙수, 심지어 약과빙수, 솔티드 카라멜 빙수 같은 퓨전 메뉴도 있었다. 가장 가까운 가게를 선택했다. 24시 디저트 카페. 리뷰가 4.8점에 달했다. 주문 과정에서 또 놀랐다. 특수 보냉 배송 옵션이 기본으로 체크되어 있었다. 추가 요금은 단돈 500원, 약 0.4달러였다. 예상 도착 시간 18분. 18분이라고? 뉴욕에서는 같은 블록 안의 피자도 45분은 기다려야 한다. 주문 완료 후 실시간 트래킹 화면이 떴다. 배달원의 위치가 지도에 표시되고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줄어들었다. 주문 접수됨 30초. 조리 시작 2분. 포장 완료 8분. 픽업 완료 11분. 배달 출발 12분. 정확히 17분 24초 후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배달원이 서 있었다. 이름표에는 김진수라고 적혀 있었다.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드세요. 그의 뒤에는 일반 배달 가방이 아닌 은색의 전문 보냉 박스가 있었다. 마치 의료용 장기 운송 박스 같은 느낌이었다. 잠깐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취재 중이라서요. 아, 그럼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김진수 씨가 박스를 열었다. 차가운 김이 피어올랐다. 내부는 3단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칸마다 온도계가 부착되어 있었다. 영하 18도 유지되고 있네요. 이 정도면 아이스크림도 4시간은 거뜬해요. 빙수를 꺼냈다. 플라스틱 용기는 차가웠고 뚜껑을 열자 얼음이 그대로였다. 숟가락으로 떠보니 갓 만든 것처럼 신선했다. 이런 장비가 비싸지 않나요? 회사에서 지원해줘요. 정부 보조금도 있고요. 여름엔 필수 장비죠. 새벽에도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요. 오히려 새벽이 더 바빠요. 주문도 많고 도로도 한산해서 더 빨리 배달할 수 있거든요. 감사한 마음에 팁을 주려 했지만 김진수 씨는 정중히 거절했다. 한국은 팁 문화가 없어요. 좋은 리뷰만 남겨주세요. 빙수를 먹으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저녁 8시 본격적인 현장 취재를 시작했다. 강남역 일대를 걸었다. 거리는 활기가 넘쳤다. 더위에 지친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10m마다 편의점이 있었고 모두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간판에는 24시간 연중 무휴가 크게 적혀 있었다. GS25 편의점에 들어갔다. 에어컨 온도는 22도로 설정되어 있었다. 아이스크림 코너가 입구 바로 옆에 있었는데 진열대가 3개나 됐다. 종류만 100가지가 넘어 보였다. 알바생에게 물었다. 아이스크림도 배달되나요? 당연하죠. 15분이면 가요. 여기 QR코드 찍으시면 바로 주문 가능해요. 새벽에도요? 24시간이요. 어제도 새벽 4시에 하겐다즈 5개 주문 들어왔어요. 다음 목적지는 배달 대행업체 바로고의 강남지사였다. 밤 10시인데도 사무실은 북적였다. 모니터에는 서울 전역의 실시간 주문 현황이 표시되고 있었다. 운영팀장 최준혁 씨가 시스템을 설명해줬다. 지금 보시는 게 강남구 일대 실시간 주문입니다. 빨간 점이 음식, 파란 점이 디저트, 초록 점이 편의점 상품이에요. 화면은 점들로 가득했다. 특히 파란 점이 많았다. 여름엔 디저트 배달이 전체의 40%를 차지해요. 빙수, 아이스크림, 음료. 특수 장비가 필요하지 않나요? 그럼요. 여기 보세요. 창고로 안내됐다. 수백 개의 보냉 박스가 충전 스테이션에 꽂혀 있었다. 이게 우리가 개발한 아이스킵 시스템이에요. 리튬 배터리로 4시간 동안 영하 20도 유지가 가능해요. 무게도 2kg밖에 안 돼서 오토바이에 싣기 좋죠.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초기 투자는 컸죠. 하지만 정부에서 80% 지원해줬어요. 폭염 대응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일환이래요. 밤 11시 라이더 대기실로 갔다. 30여 명의 라이더들이 대기 중이었다. 대부분 20에서 30대였지만 50대로 보이는 분들도 있었다. 아이스 마스터 배지를 단 김성민 씨와 대화를 나눴다. 아이스 마스터가 뭔가요? 빙수나 아이스크림 배달 전문 자격증이에요. 쿠팡이츠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있으면 시급이 30% 더 높아요. 어떤 교육을 받나요? 온도 관리, 최적 경로, 포장 방법. 생각보다 복잡해요. 빙수는 기울이면 안 되고 아이스크림은 진동을 최소화해야 하고. 새벽 근무가 힘들지 않나요? 오히려 좋아요. 도로가 한산해서 배달이 빠르고 할증도 받고. 작년 여름엔 월 600만 원 벌었어요. 자정이 넘었다. 나는 직접 새벽 배달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김성민 씨가 흔쾌히 허락했다. 새벽 1시 15분 주문이 들어왔다. 성수동에서 망고빙수 2개요. 가실까요? 오토바이 뒤에 탔다. 한강 다리를 건너는 내내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도로는 한산했지만
곳곳에 불빛이 보였다. 24시간 카페, 편의점, 음식점. 서울은 잠들지 않는 도시예요. 김성민 씨가 신호 대기 중에 말했다. 뉴욕도 그렇다고 하던데요. 거긴 맨해튼 일부만 그렇잖아요. 서울은 전체가 24시간이에요. 성수동 아파트에 도착했다. 고객은 30대 여성이었다. 아이가 열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빙수 먹으면 좀 나아질까 해서요. 이런 시간에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녀의 눈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안도의 표정도 보였다. 돌아오는 길, 김성민 씨가 말했다. 저런 분들 보면 보람 느껴요. 단순히 음식 배달이 아니라 누군가의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일이잖아요. 새벽 2시 30분, 나는 한강공원에 갔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꽤 있었다. 돗자리를 깔고 앉은 그룹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 그리고 곳곳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도착하고 있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룹에게 다가갔다. 이런 시간까지 밖에 계시네요. 집보다 여기가 시원해요. 그리고 배고프면 바로 시켜 먹으면 되니까. 그들 앞에는 치킨, 빙수, 맥주가 놓여 있었다. 미국에서 왔는데 새벽 배달이 너무 신기해서요. 아, 외국엔 이런 거 없나요? 불편하겠다. 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다. 7월 29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폭염대응팀의 김현정 과장이 나를 맞았다. 한국의 야간 배달 문화가 궁금하시다고요? 네, 특히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김 과장은 두꺼운 자료를 꺼냈다. 이게 2018년 폭염 이후 만들어진 서울시 폭염 종합 대책입니다. 그 해가 전환점이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기록적인 폭염으로 온열질 환자가 4,526명 발생했고 48명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과 쪽방촌 주민들의 피해가 컸죠. 그녀는 당시 사진을 보여줬다. 새벽에 편의점 앞에 줄 선 사람들, 아이스크림이 동난 진열대, 응급실에 실려온 열사병 환자들. 그때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왜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더위 때문에 사람이 죽어야 하냐고요. 그래서 정책이 바뀐 건가요? 네. 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폭염도 재난이라고 선언했죠. 그리고 3가지 핵심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녀는 화면에 정책을 띄웠다. 심야 소상공인 지원책.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영업 시 전기료 50% 지원. 보냉 장비 구입비 80% 지원. 심야 영업 허가 규제 완화. 배달 라이더 안전 대책. 심야 배달 안전 교육 의무화. 심야 할증 수당 가이드라인 제시. 배달 보험료 정부 지원. 시민 접근성 확대. 24시간 무더위 쉼터 1200개소 운영. 심야 대중교통 확대. 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효과는 어땠나요? 2019년부터 온열질 환자가 60% 감소했고 사망자는 80%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 만족도가 94%에 달했죠. 오후에는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을 방문했다. 이준호 박사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실 한국의 빙수 문화는 조선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는 고문헌을 보여줬다. 동국세 시기에 보면 석빙고에서 얼음을 꺼내 팥과 과일을 얹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죠. 한국인에게 여름 빙수는 DNA에 각인된 문화예요. 현대의 배달 문화는 어떻게 발전했나요? 3가지 요인이 결합했죠. 첫째, 한국의 높은 인구 밀도. 서울은 1제곱킬로미터당 1만 6천 명이 삽니다. 배달 효율이 극대화되죠. 둘째는
IT 인프라죠. 초고속 인터넷, 스마트폰 보급률 95%, 간편 결제 시스템. 주문부터 결제까지 30초면 끝나요. 셋째는 빨리빨리 문화와 정문화의 결합이에요. 빨리 받고 싶어 하면서도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심야 할증도 기꺼이 내죠. 그는 놀라운 통계를 보여줬다. 2024년 여름 심야 빙수 배달 일평균 38만 건. 평균 배달 시간 22분. 고객 만족도 94%. 녹은 빙수 클레임 0.3%. 0.3%면 거의 없는 수준이네요. 보냉 기술의 발전 덕분이죠. 여기 보세요. 그는 최신 보냉 박스를 가져왔다. 상변화물질 PCM을 사용해요. 영하 18도에서 고체가 되는 특수 물질인데 녹으면서 열을 흡수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죠. 저녁에는 배달앱인 배달의 민족 본사를 방문했다. 서비스 기획팀 박지은 팀장이 시스템을 설명했다. 2020년부터 폭염 대응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AI가 기온, 습도, 주문 패턴을 분석해 수요를 예측하고 라이더를 미리 배치하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예를 들어, 기온이 33도를 넘고 습도가 70% 이상이면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빙수 주문이 평소에 3.5배 증가해요. 그럼 AI가 자동으로 더 많은 라이더를 해당 지역에 대기시키죠. 그녀는 실시간 모니터링 화면을 보여줬다. 서울 전역이 색깔별로 표시되어 있었다. 빨간색일수록 주문이 많은 지역이었다. 지금 강남, 홍대, 성수가 가장 붐네요. 라이더 300명이 추가 투입됐습니다. 라이더 확보는 어떻게 하나요? 여름 특별 인센티브가 있어요. 기본 배달료, 폭염 수당, 심야 할증, 보냉 배달 수당. 다 합치면 시간당 5만 원도 가능해요. 다음 날, 나는 쿠팡이츠의 로켓프레시 물류센터를 방문했다. 새벽 3시인데도 센터는 가동 중이었다. 센터장 정민수 씨가 안내했다. 여기가 냉동 디저트 전용 구역입니다. 항상 영하 25도로 유지돼요. 축구장만 한 공간에 아이스크림과 빙수 재료가 가득했다. 새벽 주문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여름엔 시간당 2,000건 정도. 15분 배송을 지키려면 이 정도 재고는 필수죠. 15분이 정말 가능한가요? 여기 보세요. 그는 시스템을 보여줬다. 주문이 들어오면 AI가 가장 가까운 센터를 찾고 로봇이 상품을 피킹하고 3분 안에 포장 완료. 라이더는 이미 대기 중이고 평균 이동 시간 12분. 충분히 가능하죠. 가장 인상적인 만남은 빙수 배달의 전설이라 불리는 라이더 이상훈 씨였다. 20년 전엔 중국집 배달 일을 했어요. 그때도 한여름에 짜장면 배달하느라 죽을 뻔했죠. 언제부터 빙수 배달을 시작하셨나요? 2019년부터요.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해보니까 수입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는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개했다. 빙수는 절대 급정거하면 안 돼요. 관성 때문에 다 섞여버리거든요. 그리고 신호 대기할 때는 그늘에 서고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은 보냉백을 따로 준비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배달이 있나요? 작년 여름 새벽 3시에 병원으로 배달 갔어요. 애기 아빠가 주문한 건데 출산 직후 산모가 빙수 먹고 싶다고 했대요. 받으면서 우시더라고요. 이런 시간에도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때 느꼈어요. 이게 단순한 배달이 아니구나. 누군가의 특별한 순간을 함께하는 일이구나.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최영준 교수였다.
한국의 24시간 배달 문화를 어떻게 보시나요? 도시 진화의 필연적 결과죠. 기후위기, 1인 가구 증가, 디지털 전환이 만나 탄생한 새로운 도시 생태계예요. 지속 가능할까요? 오히려 확산될 겁니다. 이미 도쿄, 싱가포르가 벤치마킹하고 있고 내년에 LA도 시범 사업을 시작한대요. 그는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였다. 중요한 건 기술이 아니에요. 시민의 편안한 일상이 권리라는 인식의 전환이죠. 한국은 그걸 먼저 깨달은 거고요. 8월 15일 뉴욕타임스 테크놀로지 섹션 1면 서울 네버 슬립스 하우 사우스 코리아 컨코드 썸머 나이츠 위드 아이스 딜리버리 내 기사가 게재됐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게재 첫 주 조회수 1200만 회. 댓글 8500개. 소셜미디어 공유 35만 회. 서울 썸머 나이츠 해시태그가 트위터 트렌딩 1위에 올랐다. 독자들의 반응은 충격과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뉴욕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한참 뒤처져 있었네. 브루클린 사라엠. 왜 우리는 못하지? 기술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의지가 없어서? 맨해튼, 데이비드 L. LA도 폭염인데. 한국 가고 싶다. 로스앤젤리스, 제니퍼 K.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 이건 빙수 이야기가 아니다. 시민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다. 한국은 시민의 편안함을 권리로 보고 우리는 사치로 본다. 퀸즈, 로버트 P. 좋아요, 15,420개. 기사 게재 3일 후 뉴욕 시장실에서 연락이 왔다. 챈들러 기자님, 시장님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시청 미팅에서 에릭 애덤스 시장은 단도직 입적으로 물었다. 뉴욕도 할 수 있을까요? 기술적으로는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의지죠.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뉴욕시는 쿨 라이츠 NYC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24시간 딜리버리 특구 지정 맨해튼, 브루클린 일부. 야간 영업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본행 배송 장비 구매 보조금. 라이더 안전 교육 프로그램. 하지만 진짜 변화는 민간에서 시작됐다. 한인타운의 카페 설빙 뉴욕이 24시간 영업을 시작했다. 첫날 새벽 주문만 200건. 한 달 만에 브루클린, 퀸즈에 분점을 냈다. 우버이츠는 레이트 나이트 쿨링 서비스를 론칭했다. 한국계 스타트업 쿨러스와 협업해 보낸 기술을 도입했다. 3개월 후 나는 후속 취재를 위해 다시 서울을 방문했다. 이번엔 미국 체인들의 한국 진출 러시를 취재하기 위해서였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변화를 느꼈다. 입국장에 서울 더 24 아워 디저트 캐피탈 대형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콜드스톤, 데어리퀸, 베스킨라빈스 미국 본사 관계자들이 줄지어 한국을 방문하고 있었다. 콜드스톤 아시아 총괄 매니저 제임스 리를 만났다. 한국 시장이 특별한 이유가 뭔가요? 24시간 배달이 가능한 유일한 시장이에요. 미국 본사도 충격받았죠. 새벽 3시 매출이 오후 3시랑 비슷하다니. 서울시는 글로벌 쿨시티 포럼을 개최했다. 15개국 50개 도시가 참여했다. 도쿄, 싱가포르, 방콕, 두바이, 파리. 개막식에서 서울시장은 이렇게 말했다. 폭염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도시는 시민을 지켜야 합니다. 서울의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포럼에서 발표된 내용들. 도쿄 2025년 7월부터 심야 빙수 배달 특구 운영. 싱가포르 국영 배달 플랫폼 구축. 24시간 운영. 방콕 한국 본행 기술 도입. 100개 매장 시범 운영. 파리 여름 한정 야간 배달 규제 완화.
가장 인상적인 것은 서울 모델이 국제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WHO는 도시 폭염 대응 가이드라인에 서울의 사례를 모범 사례로 수록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한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쿨라잇이라는 스타트업을 방문했다. CEO 김하늘 씨가 서비스를 설명했다. 단순 빙수 배달을 넘어서 여름밤 토탈 케어를 지향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인가요? 빙수랑 함께 쿨매트, 쿨베개, 휴대용 선풍기까지 대여해드려요. 쿨잠 패키지는 월 3만 원인데 가입자가 10만 명 넘었어요. 그녀는 고객 후기를 보여줬다. 작년엔 열대야 때문에 우울증까지 왔는데 올해는 쿨라잇 덕분에 꿀잠 자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수동, 이호영. 아이가 아토피가 있어서 여름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새벽에도 시원한 걸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송파구, 김민영. 배달 현장도 진화하고 있었다. 드론 배달이 시범 운영 중이었다. 한강 근처 아파트는 드론이 베란다까지 배달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필요도 없었다. 자율주행 로봇도 등장했다. 딜리라는 로봇이 아파트 단지 내를 돌아다니며 배달했다. 보냉 기능은 기본, 음성 안내까지 가능했다. 안녕하세요. 시원한 빙수 배달 왔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가장 놀라운 건 빙수 ATM이었다. 지하철역, 대학교, 대형 오피스 빌딩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24시간 빙수를 살 수 있었다. 주문 후 90초 만에 즉석에서 만들어진 빙수가 나왔다. 서울대 앞 빙수 ATM에서 대학생들을 만났다. 도서관에서 밤샘하다가 당 떨어지면 여기서 사 먹어요. 완전 혁명이에요. 미국 친구들한테 자랑하면 안 믿어요. 영상 찍어서 보내줘도 CG인 줄 알아요. 8월 3일 새벽 2시,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한강공원 반포지구에 있었다. 돗자리를 깔고 앉아 막 배달된 팥빙수를 먹으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옆에선 가족들이 치킨을 먹고 있었고 젊은 연인들은 맥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새벽인데도 공원은 생기가 넘쳤다. 더위를 피해 나온 사람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름밤을 즐기고 있었다. 외국인이세요? 옆 돗자리에 중년 남성이 말을 걸었다. 네, 뉴욕에서 왔습니다. 아, 그쪽도 덥죠? 여기는 어때요? 천국 같아요. 새벽에 빙수를 배달시킬 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가 웃었다. 20년 전만 해도 우리도 상상 못했어요. 밤에는 그냥 참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당연한 일상이 됐네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변했을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글쎄요. 아마 같이 살자는 마음 아닐까요? 남이 새벽에 더워서 잠 못 자는 걸 그냥 못 보는 거죠. 그래서 다들 새벽에도 일하고 배달하고. 그게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의 말이 가슴에 남았다. 기술, 정책, 시스템. 다 중요하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사람이었다. 더위에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 새벽에도 기꺼이 일하는 사람들. 그들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사회. 한국이 만든 건 단순한 배달 시스템이 아니었다. 함께 더위를 이겨내는 공동체였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빙수를 주문했다. 새벽 4시 32분. 예상 도착 시간 16분. 정확히 15분 28초 후 배달이 왔다. 새벽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좋은 여행 되세요. 배달원의 밝은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뉴욕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며 깨달았다.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믿었던 것들.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체념했던 것들. 우리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였던 불편들. 그것들은 모두 바뀔 수 있다. 필요한 건 상상력과 의지, 그리고 실행이다. 한국은 증명했다. 여기까지 미국 기자가 경험한 한국의 24시간 빙수 배달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도 이 글을 준비하면서 새삼 놀랐습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외국인들에게는 기적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을 말이죠. 새벽 2시에 시원한 빙수를 15분 만에 받아볼 수 있는 나라. 편의점 아이스크림 하나도 현관 앞까지 배달되는 나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첨단 기술도 정부 정책도 아닙니다. 폭염에 고생하는 이웃을 위해 새벽에도 오토바이를 타는 배달 라이더들, 밤늦게까지 가게를 열어두는 사장님들, 그리고 그들의 노고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만들어낸 특별한 문화입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가장 특별한 새벽 배달 에피소드가 있나요? 외국인 친구가 한국의 배달 문화에 놀랐던 순간이 있었나요? 폭염을 이겨내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한국에 살면서 당연하게 여겼지만 사실은 특별한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재미있는 경험담이나 외국인 친구들의 반응, 그리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한국의 자랑거리들을 공유해 주시면 다음 영상의 소재로 활용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매주 한국인도 몰랐던 한국의 놀라운 이야기, 외국인들이 감동받는 K-시스템, 그리고 우리의 자부심을 일깨워주는 따뜻한 사연들을 전해드립니다.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 있는 친구들, 한국의 여름을 그리워하는 교민분들,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알려주고 싶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하나가 전 세계에 한국의 멋진 문화를 알리는 작은 한류가 됩니다. 오늘도 무더운 여름, 시원한 빙수 한 그릇의 행복을 누리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 살고 있는 우리 모두 정말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